네, 컬럼 생생 토크. 오늘은 60세 정년 연장과 일자리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건국대 김원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국회에서 정년 연장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정년 연장, 사실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먼 얘기인데 좀 어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정년 연장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우선 고령 노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우리 경제 노동 시장에 더 많은 노동 인력을 공급하는 효과,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사회적, 직업적 경험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당장 기업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쓰도록 강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고용을 좀 더 창출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에 큰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60세 정년 연장인데 사실은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지금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늘어나는 수명까지 고려를 한다면 또 주요 국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은 좀 어떤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5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뀐 것은 60세를 의무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직장인들의 주요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년이 일반화돼 있어서 60세가 다 넘는 수준이고요. 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진짜 재밌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제 노인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퇴직자들이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입장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로 정부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고 실제 이제 은퇴하게 된 그 노동자들은 이제 어차피 퇴직하고 연금으로 이제 충분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는 그런 약간 서로 정반대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선진국과 다른 차이는 선진국은 법정 연령이 실제 퇴직 연령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 연령을 못 채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안정된 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노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일찍 정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생계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연금 문제 이제 컬럼에도 굉장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소득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좀 일정은 사실이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어차피 조금 내고 좀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손해다, 이제 그런 좀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현재 그 연금 구조가 아마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은 뭐 다소 불리할 측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금 재정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령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해서 연금 급여를 더 많이 받도록 하고, 또 그들이
연금 급여도 물론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보완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차피 연금 제도는 미세하나마 계속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년 연장이 이제 그 가지는 장점 위주로 저희가 좀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년 연장의 부작용으로 제일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들의 어떤 부담, 그리고 청년층 고용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고용은 한정돼 있는데 정년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나가는 분이 좀 적어지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적어진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일단은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네. 일반적으로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런 그 연구 보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성장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일단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고령자 고용은 결국 청년 고용을 상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세 정년 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장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뭐 결국 양수겹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만 더 이제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임금 체계, 지금 이제 노동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 임금 문제인데요. 정년 연장 문제도 사실은 임금 체계하고 약간 연관이 좀 되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 서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정년 연장하는 게 부담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갈 텐데, 그럼 임금 체계하고도 좀 이게 좀 같이 맞물려서 좀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임금 체계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 고령자들한테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도록 한다면은 앞으로 정년 연장뿐 아니라 정년 폐지를 통해서 그렇죠.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그렇죠. 자기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도록 하고, 지금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이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공서열제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청년기에 자기의 그 생산성에 비해서 연공서열제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년들도 차제에 자기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어느 정도 보상받도록 하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생산성에 맞도록 임금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노동시장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그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60세 정년의 효과가 그럼 이 정년 연장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갈까를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아주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그런 쪽에서만 혜택을 볼 것이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뭐 정년과 상관없이 실제 퇴직 연령이 낮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을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혜택이 굉장히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이제 그런 비판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비판을 좀 감수하고서도 저희가 좀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지.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공공부문이나 정부 대기업 일자리들에 네. 대한 그 지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회정책이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금 혹은 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김원식 교수님 모시고 60세 정년과 세대 간 일자리 충돌에 대한 그 심도 있는 좀 논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